후보자님, 예전에 네, 혹시 청문회 하시는 거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봤습니다. 많이 보셨어요? 네, 근데 지금 많이 떨리셔요? 네, 많이 긴장됩니다. 저는 청문회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오늘 청문회가 주로 주식 거래에 대한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네, 본 의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 답변하는 내용이나 정도를 정확히 판단하셔야 합니다. 네, 자, 이 청문회는 지금 후보자의 청문회이지 후보자의 배우자의 청문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본인이 정확히 관여한 부분은 관여를 했기 때문에 내가 이 부분은 관여해서 이렇다라고 얘기를 해야 하고, 남편이 관련된 얘기는 그건 남편이 관여했기 때문에 저는 모른다고 얘기를 해야지, 남편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이렇게 됩니다라고 하면 그 자체가 또 불씨가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청문회 자체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아니라 후보자의 남편의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하는, 저는 그런 우려를 합니다. 자, 이 부분 하나 분명히 하고 갑시다. 주로 주식 거래가 후보자의 배우자가 한 게 맞습니까? 본인이 한 게 맞습니까? 배우자가 하였습니다. 그럼 후보자가 관여한 정도는 정확히 어느 정도입니까? 남편에게 내 명의를 사용해서 거래를 해라 하는 정도는 허용이 된 바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 명의를 사용해서 어떤 주식을 거래하고 어떤 주식을 파고 어떤 걸 팔고 하는 부분에 대해 잘 모르시는 거죠. 네, 그런 점은 그러면 관여를 안 했습니다. 그 부분을 정확히 인식을 하셔야 합니다. 본인이 그러면 남편이 그 주식을 후보자의 명의를 사용해서 여러 가지 거래를 했다고 하면 후보자가 정확히 관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남편이 명의를 사용해서 생길 수 있는 책임에 대해서는 본인의 책임이지만 그 구체적인 거래 관계에 관한 내용은 후보자가 관여한 적이 없는 겁니다. 또 네. 남편이 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후보자의 명의를 사용한 그 주식거래 액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한 6억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6억 정도로 네. 알고 있는데 그 6억은 후보자의 돈입니까? 배우자의 돈이 합쳐진 겁니까? 합쳐진 걸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 후보자의 돈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일단 저희 부부 같은 경우에는 가계 생활비 지출은 제 급여에서 전액 부담을 하였고, 그리고 이제 재산 관리는 이제 월급에서 네. 가정생활에 들어가는 돈은 본인이 다 부담하셨고 나머지 부분은 남편한테 주면 남편이 다 가서 포괄 관리했다. 그 전반적인 재산 관리는 배우자가 하였고, 그 가계 생활 지출은 제가 담당을 하였습니다. 저는 점잖게 물어보는데요. 네, 제 뒤에서 물어볼 야당 의원님들은 네, 훨씬 더 예리하게 강하게 물어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소신 있게 얘기하지 못하면 뒤에 야당 의원님들이 하실 때는 말 한마디도 못하시고 그냥 호통만 당하시게 돼 있어요. 제가 말하는 취지가 뭔 뜻인가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전제를 가지고 저는 오늘 후보자가 그 청문회를 임하는 게 저는 후보자의 청문회가 될 수 있지, 잘못하면 남편의 청문회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끊지 못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그 부분은 내가 아는 부분이다, 그 부분은 내가 모르는 부분이다, 내가 아는 부분은 여기다, 아니면 그 부분은 남편이 관여한 부분이다 하는 부분들을 정확히 말씀을 해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가 지금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추천돼서 이 자리에 있게 되었는데 후보자 생각에는 내가 왜 이 자리에 서게 됐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후보자 입장에서 제가 지명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만 제가 97년 판사로 임용된 이래 공정하고 그 타당한 재판을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노력했다. 다해왔고 아마 저는 오늘 후보자로 채택된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여성 대표성을 상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가 만일 헌법재판관이 된다고 하면 이제 여성 헌법재판관이 3분이 늘어온 겁니다. 최근에 버닉선 사건이라든가 김학의 사건, 장자연 사건 같이 여성의 인권과 관련된 사건들이 문제되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이 여성 헌법재판 후보자로서 어떤 소위가 됩니까? 지금 일단 그 우리 사회에서 양성평등이 실질적으로 확립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이 된다면 그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세심하게 그 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예. 아까 그 인사 말씀에도 말씀하셨지만 2009년에 그 유아성 폭력 사건으로 여성 인권 보장 디딤돌상을 받은 적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2009년도면 벌써 10년 전 판결입니다. 그 대신 하시는 한데 그런 판결들을 앞으로 후보자께서 헌법재판이 된다고 하면 할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그 반영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 정말 뭐 노동 문제라든가 여성 문제라든가 인권 문제들을 소수약자로서 이 대변할 수 있는 분명한 그런 자세를 오늘 청문회에서 보여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